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아빠, 우리 경포 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오늘 예. 드디어 그죠?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롯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한국 롯데의 운명도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관건이 형 신동주와 동생 신동비 두 사람 중 누가 일본인 주주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안건은 사회이사 선임과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두 가지입니다. 물론 신동비 회장 측에서 제기한 안건이고요. 표면적으로는 롯데홀딩스 경영을 더 투명하게 하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안인데 그 이사 선임은 지금 특별 결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에 가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묘하게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는 시도할 수 있는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권도 마찬가지로 3분의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신동빈 회장을 신임하는가 아니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 후계자 신동주 전 부회장을 지지하는가 이걸로 결정되는데 현상적으로는 신동빈 회장이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분 구조가 이거 자체가 조금이라도 이탈표가 생기면 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모르고요. 일본 사람들 그 특유의 본심과 감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전 이거 좀 진짜 궁금한데 9월 세계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죠. 이게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9월 세계경제 위기론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뭔가 9월에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이 위안화 쇼크가 진정되면서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추가 절하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미국의 기준금리 9월 달에 인상 조치된다. 그러니까 국내 금융시장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신흥국들이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신흥국들이 부도 상태에 빠진 등 세계 경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 금융시장 전문가들한테 이제 조사를 설문조사해 보니까 한 77%가 9월 인상 단행할 거를 예측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위험한 국가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생각해 보면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지금 표면적으로는 우리 그 펀더멘털가 튼튼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장기간 9월 이후로 장기간 가게 되면은 우리 역시 위험하다,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부가 우리 시장의 기초 체력에 대해서 시장에 확신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요새 조금 좀 불안하긴 불안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말입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00명 중에
15명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 있죠. 그렇죠. 15%라는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원래 1년 일찍 받으면은 1년에 6%씩 연금이 깎이거든요. 예. 5년 당겨 받으면 무려 30%가 깎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애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예. 몇 년 땡겨 받으면은요? 예. 70만 원만 30% 깎이는 게 그렇죠. 5년 땡겨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깎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예. 이렇게 당겨 받을 수밖에 없는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예. 연금도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파스 기간이 길어진 탓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45만 5,081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내년에 더 나아질 거라는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조기연금 수급자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조기연금 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몇 가지 제도적 상황 개선 사항을 얘기하지만 당사자로서는 이게 참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 얘기 못해 참 민망한데 가슴 아픕니다. 그렇죠.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예. 그리고 최근 9년간에 약 545조 원의 대기업 자금이 조세 피난처 국가, 우리가 텍스 헤븐이라고 그러는 나라죠. 이런 나라로 유출이 됐는데 이 중에 100조 원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어디론가 비자금으로 딱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예. 이게 케이만군도 버진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등을 한 50개국을 이제 조세 피난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은 국가는 싱가포르고요. 싱가포르가 제일 많아요. 66.9%라고 합니다. 옛날엔 버진 아일랜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가 막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바꾼 거죠. 물론 조세 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수출입 대금 결제와 해외 투자 과정의 3국 경유 자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액은 역외탈세 연관된 거 아니냐 이거 의혹 못 피해가고 있고요. 조세 회피처 송금액은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도 실제 이용도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국세청이 진짜 분발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들이 혈세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 컴퍼니 세워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이제 이쪽으로 돈 빼돌렸다가 나중에 이제 뭐 돈을 외국으로 더 빼돌리든지 비자금으로 다시 들여오든지 이런 얘기인데. 자, 마지막으로 1인 가구가 500만을 돌파하면서 젊은 층의 주거 문제 또 고령층은 소득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인 가구 워낙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비중도 34%로 가장 높습니다. 네. 1인 가구 여성 비중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전체 평균 소비 성향은 1인 가구요. 상승했지만 60대 이상 1인 가구는 미래 수입이 불투명하니까 소비 성향이 축소되고 있고요. 20, 30대 1인 가구는 월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다른 연령대보다 월세 임대차 지출이 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1인 가구의 증가 이거 주택, 복지, 산업구조 모두 다 다방면에 영향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2013년에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이 개정이 됐고요. 작년 12월이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43명의 국회의원한테 겸직불과 사직 권고를 통보를 했는데 근데 아니 갑자기 스포츠 소식이네 왜 정치 얘기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문제는 아직도 체육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체육회가 있죠. 이 대한체육회에 뭐 축구나 야구 같이 각계 종목별 단체가 가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이 가맹 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제 모두 8명입니다. 8명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겸직불가 통보를 받았던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 이우연 국민생활체육회 이사 등은 모두 물러났는데, 그런데 이 사직 권고를 받은 국회의원 중에서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홍문표 대한하키협회장, 염동열 대한바이애슬론 연맹 회장,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장 등처럼
아직도 이 체육단체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8명이나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분들이 여기 돈을 내는 입장이지 돈을 받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단체장이라는 게요. 그죠? 그게 이 단체별로 약간 케이스가 다른데요. 예. 이게 명예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이 그 단체로부터 뭐 차량이나 의전 뭐 이런 것들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 중에서는 사실 본인이 명예직이고 이런데 이거 뭐 사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퇴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거든요. 뭐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야지 된다. 이런 나름의 이 신조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 또 뭐 무엇을 명예직인데 굳이 사퇴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근데 몇몇 단체 예를 들게 되면은 뭐 태권도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협회에서 이 김태환 의원하고 신계른 의원의 이 사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부분의 체육인들이 정치인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을 또 갖고 있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태권도와 배드민턴 협회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회장으로서 이 소속 단체에 관심을 갖고서 실무를 많이 챙겼기 때문에 사퇴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이 그동안에 정치인들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 단체장을 맡게 되더라도 실제로 협회의 업무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렴 청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수렴 청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회장은 협회 실무를 잘 모르고 대리인으로 나선 분들이 자기와 가까운 몇몇 사람들하고 밀실 행정을 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치인을 원하는 협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힘 있는 정치인을 영입해가지고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이런 욕구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 힘 있는 정치인이 와서 협회의 현안을 해결하기도 하고 열심히 실무를 잘 챙긴다고 한다면은 협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나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되는. 다른 협회는 어떤가요? 협회마다 이 속사정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배드민턴하고 태권도처럼 협회에서 현재 정치인 회장을 계속 원하고 있는 것이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협회 실무를 챙기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체육단체이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대중 앞에 서게 되는 여러 가지 행사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실무를 챙기기보다는 뭐 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만 열중하는 정치인 회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체육단체 쪽에서는 이 전반적으로 정치인 회장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그러한 것으로 이 어떤 체육단체 이것을 좀 어떤 이용하기 위해선 그 체육 종목이 인기여야 되죠.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역할은 별로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이런 부분 저희가 또 한번 궁금해가지고 짚어본 거고요. 한화 야구 얘기 좀 해보죠. 한화가 새로 영입한 에스밀 로저스 선수 말이에요. 삼성을 상대로 3연속 완투승에 도전을 했었는데 결국 삼성 타선을 견디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한화의 에스밀 로저스 선수가 등판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왜 관심을 모았냐면은 이 지난 6일 LG전에서 한국 프로야구에 데뷔하면서 완투승을 거뒀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일에 있었던 KT전에서도 완봉승 거두면서 2회 연속 완투승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회 연속 완투승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LG나 이 KT 같이 하위권 팀한테만 강한 것이냐 뭐 삼성이나 NC 같은 상위권 팀들하고 한번 붙어봐야지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다 이런 이 시세머린 눈초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어제 드디어 이제 삼성전에서 선발로 나온 겁니다. 이 삼성전에서 7과 3분의 1이닝 동안 5피안타 8탈 3진 4실점을 했거든요. 이 한화가 5대6으로 패하면서 이 3연속 완투승에는 실패를 했는데
이 에스미 선수가 비록 패하긴 했지만 123구를 던질 정도로 좀 공을 많이 던졌고요. 예. 이 김성근 감독이 좀 더 일찍 바꿨으면은 일찍 마운드에서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면으로 본다면 김성근 감독이 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 이대호 선수 말이에요. 어제 홈런 예. 한 개 추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대호 선수가 요즘에 뭐 아주 잘 치고 있습니다. 이 어제 세이브 라이온스전에서 4타수 3안타 4타점으로 아주 맹타를 휘둘렀거든요. 예. 1회 첫 타석에서 이 투런 홈런 터뜨리면서 시즌 26호 홈런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 퍼시픽 리그에서 홈런 2위, 타점 2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타율 3할 2푼 1리고요. 예. 경기에서는 좀 아쉽게도 소프트뱅크가 4대6으로 패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해보죠. 리즘 체조 손현재 선수 말이에요. 불가리아 소피아 던디 월드컵에서 아쉽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잘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손현재 선수가 이 소피아 던디 월드컵에서 개인 종합 5위에 그쳤지만 이 후프하고 볼, 곤봉, 리본 이 종목별 결선에 진출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 예. 이 종목별 결선에서도 모두 이 메달을 따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목표에 있던 18점대 점수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볼이 4위, 곤봉 4위, 리본 4위, 후프가 5위인데 예. 동메달에 거의 근접했잖아요. 예. 손현재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손현재 선수도 잘했는데 세계 정상권 선수들이 좀 더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자, 8시 27분 02초 지나고 있는 순간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인 만큼 안전운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흥대로 안양역 쪽으로 금천구청 입구 삼거리 부근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근 지체되고 있고요. 오목로가 영등포역 방면으로 오목교역 부근에 3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파 때문에 강서초교 입구에서부터 오목교역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상황 을 보면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고척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쪽 광명교 부근 그리고 고척교에서 목동교 구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상계교에서 녹천교, 월계일교에서 성수분기점 구간 시속 20km 미만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기아차 기특한 고객 케어 탄생. 새 차 사려니 운전이 겁나. 중고차 사려니 기분이 찜찜. 있잖아. 기아차 차차 구매 프로그램. 스크래치까지 실비 보상해준대. 할부 부담도 적네. 최대 30만 원, 자기 부담금 만원. 모닝, 레이, 프라이드, K3, 오토 할부 이용 시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냄새. 분명 빨았는데. 어우, 빨아도 잘 안 빠지는 남자의 땀 냄새를 위해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세탁할 때 넣어주면 내 남자와 우리 가족을 위한 상쾌 빨래. 새로 나온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섬유유연제와 함께 쓰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이 콕방 먹방의 시대죠.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를 맛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온 국민 정치 요리쇼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매주 월요일날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가상의 식사 자리를 주선해서 이 정치의 참맛을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오늘도 함께할 정치 셰프 두 분 소개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셨죠.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셰프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말이에요. 이 친박 비박의 갈등이 이게 엉뚱한, 전 사실 엉뚱하다 보는 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뭐 별로 새누리당 내에서 이견이 없었는데 예. 책임론, 이 소위 말해서 북한의 그 지뢰도발 사건 때문에 그렇죠. 책임론을 계기로 친박 비박의 갈등이 재부상한다. 이거 어떠세요? 일단 이상희 부총리. 이게요. 예. 이게 참 이게 웃기는 꼴인데 북한이 묻어놓은 지뢰를 새누리당이 밟은 꼴이 됐습니다. 이게. 예. 결국 이제 지뢰를 밟고 어떻게 이제 자칫하면 큰일 나는 일인데 뭐냐 그러면은 뭐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단 뭐 유승민 의원이 이 사건과 관해서 NSC는 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동원 의원은 여기 안보실장의 퇴진론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친박 진영의 그 이정현 의원이라든가 윤석열 의원은 무엇이냐 아군을 위해서 설탄 즉 혀에 설자 설탄을 쏘지 마라. 이 아군을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고 여기 또 김무성 대표도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또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그렇죠. 이게 무슨 분명한 아군에 대한 공격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내용이 자칫하면 깊어질 수도 있다. 정말 지뢰를 밟은 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좀 더 이 갈등이 깊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그 가능성이 좀 희박하는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유승민 대표 사태로 인해서 갈등이 봉합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좀 자제를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 자체가 야당의 공세도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명분이 좀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총선이라는 겁니다. 총선에서 의원들이 가장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공천권 경쟁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라든가 친박의 스탠스 자체가 서로의 영향력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이 싸움 자체가 이 지금 북한의 도발 관련이 앞으로 내용을 좀 더 짙게 할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천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사실 공천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공천에 의해서 다음번 대선 후보 경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고 당내 권력구도 지형도 결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거기에서 이제 또 붙을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다른 것보다도 지금 사실 친박이냐 비박이냐는 것보다도요.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해 보이는 게 청와대가 결국에는 당과의 관계 정립을 아직도 못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결국 친박이라는 데는 당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일사불란한 지휘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친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이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도 책임질 사람 책임져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러면은 청와대나 정부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은 여당이라도 같은 여당이라도 그런 입 다물고 딱 있어야 되는 건가 그건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사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붙었던 싸움의 논리가 똑같게 반복이 됐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희 총장께서는 이것이 여전히 그러니까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대로 그러니까 표면적인 어떤 봉합은 될지 몰라도 굉장히 깊은 갈등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러니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권에 대한 영향력 이런 걸 우려한 나머지 확전이 안 될 뿐이겠죠. 갈등이 없어질 일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여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승민 의원이나 정돈 의원이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것은 일리는 있다. 왜냐 그러면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 정도 얘기도 못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긍정론이 있긴 합니다만 다른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입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당의 의원으로서는 악원의 진지에 포격을 퍼부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양 변호사 지적하셨다시피 청와대의 스탠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갈등을 증폭시키냐 증폭시키지 않느냐는 대통령의 의제 즉 청와대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는 것이죠.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북한 도발로 인해서 그에 대한 진행된 보고의 체계 과정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처의 능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 그러면 그런 그 분위기가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성추문 문제 시작 병력 내부의 문제 그다음 방산 비리의 문제 온갖 군인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불거짐에 따라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한번 물갈이를 해줘야 될 것이지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와 연계시켜서 이 부분을 대통령이 정책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 당의 내분이라든가 또 확진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갈등이 있는데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 코너의 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먹으려면 뭔가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될까요? 양 변호사님? 저는 지금 야권의 야권이라는 여권의 친박과 비박계 의원들 누구라도 좋을 거 보이고요. 오히려 다 모여서 김무성 대표도 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있고 이정현 최고위원 정도 모셔놓고 낙지탕탕이를 한번 좀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 낙지탕탕? 그거 저기 우리 이 부총리님 드셔보셨어요? 낙지탕탕? 낙지탕을 먹는데 탕탕을 두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지 이 낙지회를 그렇죠. 잘게 다져가지고 산낙지인데 거기다 계란을 넣잖아요. 예, 계란 노른자와 참기름하고 그렇죠. 다진 양념을 넣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남도 쪽에서는 소고기 육회를 거기다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낙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먹기 어려운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건 수저로 떠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것보다도 낙지. 근데 잠깐만요. 예. 산낙지 왜 먹기 어려워? 산낙지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그래? 이렇게 달라붙기도 하고. 쪽쪽 붙어서 산낙지 하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호남 오히려 올드보이. 올드보이. 목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호남 쪽인데 오히려 호남 쪽에서는 산낙지 큰 거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탕탕이를 더 즐겨 먹습니다. 탕탕만 하죠. 근데 왜 이걸 했냐면 낙지가 이게 굉장히 강장제로 유명한 겁니다. 그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소가 옛날에 일하다가 쓰러지면 낙지 두세 마리 먹이면 소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가미가제 특공제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목숨을 바쳐 싸우기 전에 이 낙지를 먹고 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낙지에 섞어가지고 보냈겠죠. 제가 볼 때 제정신 아니라고. 낙지 자체가 그만큼 흥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낙지 더하기 술 한 잔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할 게 아니라 한번 완전히 정말
들어놓고 싸우시고 결단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낙지탕탕이를 그분들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화끈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또 왜 이게 이중적인 의미로 제가 낙지탕탕이를 고른 게 산낙지 잘못 드시다가 아까 맛있다고 하셨지만 이거 생으로 드시다가 가끔 목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안보 문제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싸울 문제는 아닌데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그다지 국민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싸울 거는 좀 잘 골라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양 변호사 그 산낙지 이야기할 때 저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산낙지를 못 나가서 영화의 한 장면 생각했듯이 먹고 자는 의지가 충만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산낙지가 아닌가 싶었는데 의미가 또 다른 데 있네요. 이게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네요. 우리 부총장님 이상희 셰프께서는 뭡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저희들이 이제 정치 쿠팡하는 이유가 이게 밥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이 의미를 한번 새겨보자는데 그렇죠. 의의가 있다. 그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음식이 현미국밥입니다. 그리고 현미국밥. 현미 떡국. 현미떡국. 현미떡국을 참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이 좋아하셨던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평양냉면입니다. 평양냉면인데 김구 선생이 이북 사람이었나요? 제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두 분의 음식을 좀 한번 느껴보자는 것은 의미를 한번 새겨보자는 것이죠. 1년 12달 가운데 8월 달이 민족적 정체성을 가장 이야기하기 쉽고 또 가장 도드라지는 달이 바로 8월 달입니다. 뭐 그저께 아시다시피 광부 70주년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치에 대한 본질 왜 국회의원이 되려 하고 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그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가치와 평가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룰 수 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백범 김구 선생이라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두 영웅들 아니겠습니까? 의미는 다르고 가치가 달라도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은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 척박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질곡의 역사를 걸어온 우리 대한민국에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민족적 자존심 그 감에 있어서는 두 분이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비박과 친박의 대결 또 정치를 다시 하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공천을 앞두고 많은 그런 도드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스스로가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건국에 대한 이념. 두 사람이 왜 나라를 세우려고 헌신했느냐 그런 가치에 대한 물음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국회의원 나가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소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음을 진짜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박과 친박이 내부 아웅당하고 있고 새 정치가 아웅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구체하고 아주 잘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8.15 광복절 이 8월 달 한 달은 밥도 좋지만은 진짜 건국의 영웅들이 질곡의 역사를 거쳐서 침탈의 역사를 거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정신 그분들이 즐겨 있는 음식들 한번 보면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평양냉면과 현미떡국. 김구 선생이 황해도 분이시네요. 황해도 분. 그 왜 그래 그러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 양 변호사님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현미떡국을 좋아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라가 워낙 못 살기 때문에 불려 먹는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현미가 건강에 좋아서. 아니 떡국을 조금 양을 조금 하면 많이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것이 좋다 해서 현미떡국을 좋아하셨고 김구 선생님이 그 좋아하셨던 평양냉면은 고향은 다를지라도 김구 선생은 사실상 임시정부의 주석 아니십니까? 그리고 반탁을 하셨던 분이고 동학을 이끄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자존심에 대해서는 자존감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필요 없는데 그 평양냉면을 좋아하셨던 것이 기호라기보다도 통일에 대한 공동체 이 부분을 애들로 표현하시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나. 사실 황해도에서 떡국 유명하잖아요. 그 조랑떡인가 그거 유명하잖아요. 조그마한 떡. 그렇죠. 조그만 거. 근데 어쨌든 이 떡국. 자, 우리 이상희 정치 셰프께서 아까 총선 얘기 잠깐 하셨는데 내년 4월 총선 사실 정치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수능 카운트다운 세잖아요. 뭐 아마 총선 출마자들 뭐 100일쯤 하시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I'll be back.
터미네이터. 예? 터미네이터 딱. 예? 요번에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거기에서도 또 이 단어가 나옵니다. I'll be back. 예. 근데 자, 다시 돌아오겠다. 자, 이런 분들 누가 좀 눈에 띄세요? I'll be back.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돌아오신 분들. 저는 일단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눈에 띄는 게요. 예, 이분은 항상 있지 않았나요? 항상 계셨으나 최근 들어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당에서 뭔가 좀 원하는 자리 있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리 내지는 격전지 이런 데들에 몇 번쯤은 좀 출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몸을 약간 사리시는 그 모습을 보이셨죠. 재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초선에 당선될 때, 인천에서 당선될 때 현재 이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을 꺾고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을 꺾고 그만큼 그때 당시로서 신예로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등장을 했고 상당히 빨리 성장도 많이 하셨고 운동권 출신인 걸로 또 이제 여권에 들어가셨잖아요. 예, 노동운동 하셨죠. 그렇죠. 그런 전력이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행보는 계셨지만 어디가 계셨는지 잘 모를 정도로 눈에 잘 안 들어지는데 대구에 또 엉뚱하게 생각보다 너무 김문수 지사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한번 모셔야 되는데 또 기분 나쁘셔서 안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비판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잘 이제 안 보이셨다가 이번에 이제 대구에 거기가 뭐 만만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구 수성구로 수성갑에 당협위원장 선출이 되면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제 김부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 의원이고 시장 당선을 할 뻔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그 고향이 아무래도 그쪽이시잖아요. 대구 포항이시잖아요. 영천이십니다. 영천. 영천 김문수 전 지사의 고향이 이제 영천이시구나. 김문수 전 지사를 만나 뵈니까 왜 나가십니까라고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그거 왜 나가냐고 물어보면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뭐 직설적으로 물어봐야 되니까 왜 나가 이유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해서는 이제 깊은 대답을 못 들었고 대구 수성갑 하면은 대구의 정치 1번지다. 거기가 대구 강남 아니에요? 그 대구의 민심 바로 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대구의 정치 1번지는 영남의 TK의 핵심 1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너무 안방에 가서 쉽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답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나가려는 목적은 대구의 그 안방, 그 새누리당의 안방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당에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새누리당의 구원투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김부겸이 사실 뭐 47%의 득표를 가지고 있는 게 대구 수성 지역입니다. 그만큼 소위 말하자면 대구의 큰 정치인을 만들려는 대구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적이라 봐야 됩니다. 김문수 지사는 어쩌면 이제 모험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게 되면은 상당히 급전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기게 되면은 나름대로 대구를 지킨 새누리당의 어떤 투사 뭐 이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대구 정서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김문수 전 지사 다 큰 인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있다가 왜 여기 왔느냐. 근데 그게 그래서 경북고등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인식을 잘 못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일단은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이 위치를 차지하려고 여기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분명한 목표는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목표는 대구 TK 전체 영남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대구는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기반으로 해서 나는 영남의 대표 주자로서 지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첫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알비백이 또 있어요. 오세훈 전 시장하고 박진 전 의원. 그죠? 예, 그렇죠. 종로에 출전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로가 이제 아직까지도 분명히 정치 1번지라고 꼽히는 부분도 있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율사 출신들이 또 희한하게 또 종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박진 전 의원하고 지금 이제 공천을 놓고 다투게 되는 상황인데 새누리당의 선택이 저는 궁금해지는 게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약간은 그 자리에 여권에 이제 뭔가 큰 데미지를 입히고 사실은 논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이 많이 뭐 씻겨졌고 이 정도의 인물이 이제는 다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종로를 더더군다나 내줄 수는 없다고 판단할지는 한번 기대가 되는 관점이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까지도 평가가 이제 깔리고 있는 상황이죠.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여당에 피해를 줬다는 있는 반면에 상당히 결단의 정치고 결국 잘못된 것을 입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컴백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은 아직 있습니다. 우선 이제 종로에 왜 나가려는 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종로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종로를 보면 다 보인다. 1번지.
진짜 정치 1번지 아니겠습니까? 대구 수성갑보다 더한.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는 부자와 서민이 공존하고 있고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고 있고 실제 총선거의 바로 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역대시 거물 정치인들이 종로 출마를 많이 하고 있죠. 가장 비근한 윤보선 대통령이 거기 종로에 출마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또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됐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으로 1년 만에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시고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종로에서 당선이 됐었죠. 그래서 거물 정치 노린 이유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표적 표상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종로에 가서 공천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이제 반발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본격적인 지금 정치 행보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조용히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인 임팩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차고 대입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정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잠재적으로 참 기폭적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께 좀 이제 음식을 하나씩 권해드리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양지열 셰프는 좀 수성을 하려는 사람이죠. 그렇죠. 음식 그리고 이상휘 셰프에게는 제가 이 컴백하려는 사람들에 필요한 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지열 셰프. 뭐 김부겸 전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 같이 이제 수성을 해야 되실 분들에게 자리를 지키셔야 되잖아요. 자리를 지키시다 이제 고수라는 표현이 쓰는데 고수가 뭔지는 아시죠? 이게 대표적인 향신료고 이게 고수가 들어간 음식 중에 유명한 게 똠양꿍, 뭐 태국 똠양꿍이 세계 3대 음식 중에 하나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닭 육수에다가 새우 같은 것이 들어가서 시고 짭고 맵고 하면서 이게 더운 나라 음식인데도 희한하게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주는 땀 쫙 빼주면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좋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시되 이게 고수가 또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가 관건이라는 의미에서 똠양꿍입니다. 이상희 부총장님. 정치는요 직업이 아닙니다. 정치는 봉사와 희생의 자리거든요. 경영과 격려를 가지고 국민한테 민의를 대표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정치 나라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그것이 이제 정치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기 전에 여기 의미를 새겨보자는 뜻에서 사실 저는 현미떡국이라든가 평양냉면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본질에 대한 충실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주 반문을 해서 내가 왜 정치인이 되려 하느냐 이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민의를 대변한 대표 선수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음식을 좀 추천하고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배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음식이 오늘 나왔는데 태국 음식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3년 휴가 끝난 첫 번째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몸이 좀 덜 풀리셨죠? 오늘 좀 몸 확 푸시고요. 그리고 활기찬 한 주 또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